분명히 적어뒀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적은 게 아니라 나중에 꼭 써먹어야지 싶어서 제법 정성껏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몰라 찾기를 포기했던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글을 쓰다가 예전에 적어둔 정원에 관한 메모가 필요했습니다. 정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몇 가지 적어둔 기록이었는데요. 적었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는데 어디에 적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노트였나? 휴대폰이었나? 아니면 책상 위에 있던 작은 메모지였나? 그래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를 한 권씩 펼쳐보고 휴대폰 메모장에 기억나는 단어도 검색해봤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적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못 찾은 거겠죠. 저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나름 부지런히 적어두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글을 쓸 때나 그 메모가 꼭 필요한 순간이 되면 어디에 적었는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찾다가 지치고 시간은 자꾸 가고 결국 이렇게 타협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쓰지 뭐. 그런데 또 꼭 이럴 때 있잖아요. 글은 다 썼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이상하게도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쉽고 영 개운하지가 않은 그런 때요. 결국 기억나는 내용만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한 말 하나를 빼먹은 것 같아서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분명히 적어두긴 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못한다면 그 기록은 정말 있긴 한 걸까요? 저는 이 일을 반복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메모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다시 찾을 수 있느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노트 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에 저는 노트를 아주 성실하게 나눴었거든요. 본업 노트, 유튜브 노트, 정원 노트, 독서 노트, 필사 노트. 노트마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본업에 관한 생각은 본업 노트에, 책에서 얻은 생각은 독서 노트에 딱딱 나눠두면 기록이 체계적으로 쌓일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찾기도 쉬울 것 같았고요. 책장에 노트가 분야별로 가지런히 꽂혀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제 머릿속까지 잘 정리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완벽했죠. 보기에는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노트의 분류에 맞춰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밖을 걷다가 유튜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유튜브 노트는 집에 있는 거죠. 책을 읽다가 일에 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적어야 할까요? 독서 노트? 본업 노트? 아니면 유튜브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 유튜브 노트? 생각은 이미 떠올랐는데 적기 전에 머릿속에서 회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이 처음 떠올랐을 때의 생생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말이죠. 심하면 생각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 적지 않아도 기억할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몇 시간, 몇 분, 심할 때는 몇 초만 해도 감쪽같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 남고 정작 그 생각은 없어지는 거죠. 제 기억력은 제가 믿는 것만큼 믿음직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노트를 전부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오늘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니까 5권이면 5권, 6권이면 6권을 다 챙겨야 할까요? 필요한 노트가 곁에 없으면 손에 잡히는 아무데나 일단 적었습니다. 휴대폰에도 적고 냅킨에도 적고 낱장 메모지에도 적고 가끔은 자신있게 머릿속에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잃어버리거나 까먹거나 그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노트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분야별로 잘 나눠놨는데 기록은 다시 여기저기 흩어졌죠. 정리하려고 나눈 노트가 오히려 기록을 더 흩어놓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를 나눠 쓰는 걸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모든 기록을 한 권에 적습니다. 본업에 관한 생각도, 유튜브 소재도, 책을 읽다가 떠오른 말도, 갑자기 생겨난 할 일도 전부 같은 노트에 씁니다. 저는 이걸 종합노트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종합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목을 나누지 않고 이것저것 자유롭게 쓰던 공책. 지금 저는 그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잠깐만, 다 섞어서 적으면 더 못 찾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가장 걱정됐거든요. 분야별로 나눠놓고도 못 찾았는데 한 권에 다 섞었으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노트를 나눴을 때보다 기록하기도 쉬워졌고 다시 찾기도 편해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디에 적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생각이 떠오른다, 노트를 펼친다, 적는다, 덮는다, 끝이에요. 유튜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적고, 책에서 마음에 걸린 문장이 있으면 적고, 장 볼 것이 생각나면 그것도 그냥 적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 다음 페이지에 두부, 달걀, 휴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 노트의 목적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정리된 기록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이 노트 한 권만 있으면 돼요. 다만 종합 노트를 쓸 때는 규칙이 하나 필요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딱 하나면 됩니다. 한 페이지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적는 거예요. 두 줄밖에 쓰지 않았어도 주제가 바뀌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아깝더라고요. 종이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되나? 노트는 빈틈없이 꽉 채워야 알뜰하게 잘 쓴 것 같잖아요. 여백이 많이 남으면 괜히 낭비하는 기분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노트를 쓰는 이유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생각을 다시 꺼내 쓰기 위해서니까요. 한 페이지에 여러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섞었으면 적을 때는 편하죠. 위에는 유튜브 아이디어를 적고 중간에는 장보기 목록을 쓰고 맨 아래에는 갑자기 떠오른 인생 고민까지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면 여러 생각이 뒤죽박죽 뒤엉켜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분명 필요한 내용을 찾았는데도 주변에 다른 메모가 뒤섞여 있어서 다시 읽고 활용하기가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남깁니다. 그렇게 하면 그 페이지 하나가 독립된 메모가 돼요. 그 페이지만 다시 읽어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필요하면 페이지를 노트에서 아예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필요한 페이지는 떼어내기도 합니다. 노트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 권에 잘 적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한 권이 2권, 3권, 10권으로 늘어나면 또 못 찾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노트를 한 권으로 합쳤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손글씨와 디지털을 함께 사용합니다. 저에게 노트는 기록의 최종 보관함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일단 붙잡아 두는 곳. 말하자면 생각을 잠시 앉혀두는 대기실이랄까요? 노트를 다시 살펴볼 때는 그 중에서 계속 가져가고 싶은 기록만 골라냅니다. 장보기 목록처럼 이미 역할이 끝난 메모는 그대로 두고요. 글이 될 만한 생각, 계속 고민하고 싶은 질문, 나중에 다시 쓸 것 같은 기록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옮깁니다. 저는 주로 옵시디언을 이용해 정리하는데요. 비슷한 생각끼리 연결할 수 있고 기억나는 단어로 검색할 수도 있어서 아주 편리하거든요. 옵시디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어느 노트에 적었는지 몰라서 책장을 전부 뒤져야 했다면 지금은 문장 전체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어 하나만 떠오르면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는 AI 도움을 받아 흩어진 메모를 정리하거나 서로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AI가 제 생각을 대신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도 저고 처음 메모한 것도 저입니다. 디지털과 AI는 제가 남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만 하는 거죠. 손글씨는 생각을 빠르게 붙잡는 데 좋고 디지털은 그 생각을 다시 찾고 연결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 하나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손으로는 생각을 붙잡고 디지털로는 그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손글씨를 디지털로 옮기다 보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옮겨 적으려면 그 메모를 한 번 더 읽어야 하잖아요. 적을 때는 정말 대단한 생각이라 여겼는데 며칠 뒤에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적었지? 싶은 것도 많습니다. 반대도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적어둔 한 줄이 나중에 글의 중심이 되기도 하니까요. 기록을 옮기는 일은 단순히 보관 장소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각은 계속 가져갈지 여기에서 끝낼지 조금 더 키워볼지를
다시 결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메모를 많이 하면 기록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노트도 많고 적어둔 문장이 많고 책장에 기록이 빼곡히 쌓이면 왠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록은 쌓아두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다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결국 한 번이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적어뒀는데 끝내 찾지 못한다면 그 기록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혹시 노트는 자꾸 늘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메모를 찾지 못하고 계신가요? 메모하기 전에 어디에 적을지부터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노트를 나누지 말고 저처럼 종합 노트를 만들어 한 권에 전부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2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한 페이지에는 한 가지 이야기만 적는다. 손으로는 생각을 붙잡고 디지털로는 그 생각을 이어간다. 저는 이 방법으로 바꾼 뒤부터 메모를 어느 노트에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적어뒀는데 찾지 못해서 허무해지는 일도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찾지 못했던 그 정원 메모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다른 기록을 찾다가 우연히 펼친 노트에서 발견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끝내 기억하지 못했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왜 그렇게 찜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찾고 있던 건 정원을 좋아하는 이유 하나가 아니라 그 무렵에 제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노트에는 문장만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문장을 적던 시기에 나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었는지, 그 마음까지 기록 속에 함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잃어버린다는 건 문장 하나만 잊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을 적던 순간에 마음까지 놓쳐버리는 일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혹시 뒤늦게 발견한 문장 덕분에 그때의 마음을 다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천천히 가보죠.